안녕하세요. 오늘이 4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임진강과 북한강, 그 남북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하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을 나누어서 생물권 보존지역과 생태공원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권 보존지역 만들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대명제 중에 하나가 접경지역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 부분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 보존지역 만들기 이렇게 보면은 첫째 지정 범위와 용도 지역인데요. 핵심 지역하고 완충 지역, 전위 지역 어떤 범위를 설정할 것이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핵심 지역은 여기 보시는 갈색으로 되어 있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지역이고, 다음 완충 지역은 요 녹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 교육과 생태 건강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노란 색깔로 된 전위 지역은 주거지와 농업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접경 지역을 이렇게 표시해 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DMZ와 민통선 지역 중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하고 그 주변을 완충 지역과 전위 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관할권이 유엔사가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도 느리고 범위의 한계와 제약이 많죠. 그래서 기존의 DMZ 관련 생태조사는 주로 여기 민통선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용도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보완한다면 민통선 지역도 핵심 지역과 완충 지역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정 방식은 보면요. 우선 국내법으로 우리 민통선 지역에 대해서 우선 생물권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추후 남북 합의가 되면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남북 합의 후에 DMZ를 포함해서 민통선 지역을 포함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DMZ의 많은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설정하고 또 민통선 지역의 대부분을 완충 지역과 전위 지역으로 설정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우리의 민통선 지역에 대한 관리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생물권 보존 지역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시범적으로 DMZ 주변 지역에 관광을 성공한 사례를 만든다면 이 사례를 기초로 북한을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일 전까지 DMZ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정 요건을 보면요. 첫 번째가 생물 지리학적으로 생태계 유형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핵심 지역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완충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도 고려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동의와 참여로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 생태자원 보호관리의 자발적 의지와 실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런 요건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DMZ의 서부와 중부 지역이 수변과 섭지 생태계가 많고 또 이 지역에 멸종 위기종도 많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은 양구에 있는 용럭의 사진입니다. 다음 지정 주체 절차를 보면은 지정 신청은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위 지역을 관리하는 책임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이 유엔사가 관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고 관할권을 이양받는 이후
관리 책임 간에 생긴다면은 생긴 교원에 있어 추진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 남방 한계선 이남 민통선 지역의 지정이 가능한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경기 강원이죠. 기초지자체가 모두 지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역지자체가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고 환경부와 기자체를 조정하면서 기초지자체를 조정하면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할권이 국내로 이양된다면 중앙정부에 두고 생물권 보존지역 전체를 계속 확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민통선 지역의 완충지역을 기능하고 또 이 완충지역의 활동과 관리를 핵심 지역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마도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조정하면서 이 지역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기능을 하고 기초지자체는 실행,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부서가 환경과인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학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또 기초지자체도요. 주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협의체, 주민협의체 등에서 관리, 연구, 홍보 이런 것으로 체계적으로 수행을 전담 기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음 추진체계는 추진위원회 구성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가칭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여기 보시면은 이 가칭이지만은 경기도, 강원도의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또 지자체, 자연환경, 생태,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 때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으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생태, 관광팀의 각 분야의 교수, 또 연구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민간 연구단체,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추진 방향은요. 생물권 보존지역의 자연,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입증할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와 정밀조사가 필히 실시되어야 하겠고 환경, 경제, 사회를 위한 관리계획과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필요시에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관리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추진 방향에 대한 가칭요 설명 내용입니다. 지원 체계를 보면 핵심 지역에 대한 보구역 지정이죠. 그래서 DMZ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DMZ 일련의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통일 이후 정책 방향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환경지역, 생물권 보존지역 관리조항 제정인데 생물권 보존지역의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이제 접경지역 생물권 보존지역 생태공원 두 번째 파트인 생태공원 만들기의 위상과 목적, 공간구조와 기본 전략, 그 다음에 이 보존지역과 생태공원에서 남북의 협력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